유난히 무더운 올여름, 이 찜통더위가 언제쯤 끝날까 싶으실 텐데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까지 발효됐습니다. 전국의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낮에는 불쾌지수가 모든 사람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인 80을 넘고 밤에는 열대야로 잠을 설치기 일쑤다. 이런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땀이다. 끈적끈적 짜증은 기본. 얼굴은 물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셔츠는 비를 맞은 듯하다. 우석 씨는 10년 전부터 전신 다한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계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한증 환자들은 일반인들이 하루에 흘리는 땀의 양보다 2리터에서 5리터를 더 흘려 그 양이 3배에서 8배나 많다고 한다. 땀 때문에 항상 데오드란트 제품을 가지고 다니는 우석 씨. 이게 바르면 이제 땀이 좀 덜 나고 나도 이렇게 냄새가 좀 덜 나는 그런 거거든요. 외출할 때,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 갈 때면 땀 냄새에 신경이 쓰인다는 우석 씨. 자주 이렇게 바르세요? 네, 매번 옷 갈아입을 때마다 바르고요. 외출할 때면 두세 벌의 셔츠는 꼭 챙겨야만 하는 우석 씨.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예상치 못하게 셔츠를 갈아입어야 할 때는 이렇게 공중 화장실에서 갈아입을 때가 많다고 한다. 우석 씨는 셔츠를 입을 때도 색깔에 신경 써서 고른다고 한다. 땀에 젖으면 티가 많이 나는 회색 계통의 셔츠는 입지 않고 주로 티가 잘 나지 않는 검은색 같은 어두운 셔츠나 흰색 셔츠만을 입는다고 한다. 옷도 마음대로 입지 못하는 우석 씨는 하루에 7벌의 셔츠를 갈아입을 때도 있다고 한다. 강의를 들을 때도 흐르는 땀 때문에 집중도 되지 않고 땀에 젖은 작은 손수건은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수건이 있어야 다 커버할 수 있는데 수건은 좀 들고 다니면서 이러기가 좀 그러잖아요. 지하철 같은 데서. 그래서 그냥 손수건으로 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손수건을 2개를 가지고 다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집에 돌아온 우석 씨는 땀에 젖은 몸을 씻기 위해 바로 화장실로 향한다. 다한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온도보다는 습도에 약하다고 한다. 샤워를 하고 나왔지만 이내 우석 씨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된다. 그런 우석 씨를 보는 동생은 안쓰럽기만 하다. 이상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형이랑 똑같이 막 매운 거를 먹거나 혹은 밖에서 이제 여름에 더운 활동을 하거나 그러다 보면은 형은 유독 저보다 많이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같이 있다 보면 좀 땀을 닦아줘야겠다는 생각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측은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음식도 마음대로 먹지 못한다고 한다. 라면같이 더운 음식은 밖에선 남들의 시선 때문에 사 먹지 못하고 냉면이나 시원한 메뉴만 골라서 먹는다는 우석 씨. 그런 그에게 과연 땀은 어떤 존재일까? 저한테 땀이요. 땀이라 하면은 이제 저는 거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밖에 나가서 막 되게 많이 땀 때문에 괴롭고 그럴 때마다 이 땀만 안 났으면은 얘만 없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인생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아포크린 땀샘은 우윳빛을 띠며 특유의 냄새가 있고 끈끈하다. 리서치 센터를 찾아갔다. 항생제라함은 지금까지는 곰팡이나 세균이 분비하는 물질로만 생각해왔다. 그러나 인간도 항생물질을 만들어내 병균에 대항해왔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다. UC 샌디에고의 갈로 교수는 논문을 통해 땀에 존재하는 항균성 펩티드 카세리시딘이 우리 피부의 선천적인 방어 시스템을 이루었음을 증명했다. 또한 카세리시딘은 양성, 음성 박테리아 모두에 항균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부 감염을 막는 보호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으로 땀이 감염을 막는 자연 항생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d we were looking at that time in the skin to try to understand how the skin heals after there's an injury. And we were surprised to discover that host defense peptides existed in the skin, because before then none of the cathelicidins or other host defense peptides like defensins were known to be in skin. So this is an example of... 갈로 교수는 10년간 이 항균 펩티드가 어떤 역할을 하며 인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연구해왔다. 유전자 조작이 된 쥐를 대상으로 카세리시딘의 항균 실험을 한 결과 카세리시딘이 없는 쥐는 박테리아에 감염됐음을 알 수 있었다. 카세리시딘은 대장균, 황색 포도상 구균과 화농성 연쇄상 구균의 항균 작용을 함으로써 안정된 피부 세균 환경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 cathelicidins are best known for two different functions. One is they act like a natural antibiotic. So it's like your body can produce something like penicillin that can directly kill microbes that might cause an infection. But the beauty of the cathelicidins and other host defense peptides is they also do another thing, and they act while they're killing the bacteria to also tell your body that there is danger. 이처럼 땀 속에 자연 항생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피부병으로 인해 피부의 수분 함량이 비정상적인 경우 피부 감염이 많은 이유가 설명되었다. 가장 좋은 예가 아토피라고 한다. Skin diseases where the dryness or the moisture of the skin is abnormal have many infections. And the best example of that is a very common disease known as atopic dermatitis, which in English we also call eczema. And this i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sometimes up to 20-25% of the population can have this disease. And we learned a few years ago that patients with atopic dermatitis have a problem in that they cannot make as much of the cathelicidins and other host defense peptides as a normal person would. 자기 폐활량을 재는 기계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순간적으로 얼마큼 공기가 나오는지 폐활량을 재는 기계인데, 이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 거의 한 200 정도, 180, 200 이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280, 250, 280 정도 나오셔가지고 지금 본인이 갖고 다니시면서 매일 체크업을 하고 계세요. 반신욕을 할 때는 물 온도를 38도에서 40도로 유지하며 어깨는 절대로 물속에 담가서는 안 되고 팔도 물 밖으로 내놓아야 한다. The Eastern medicines are a little more nature focused, a little more internally focused, and I've had a lot of good results in previous occasions with acupuncture and moxa treatments, and I felt like this would be very very beneficial and positive for helping to clear up this problem as well. 폐를 건강하게 피부 호흡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체온이 올라갈 때 자연스러운 땀 배출로 아토피 치료에 효과를 보고 있는 고등학생 허니. 지금 이때부터는 이제 5살 때 아토피를 앓기 시작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더 심해졌고 지금은 사춘기라 더 예민해진 탓에 부모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3개월가량 치료를 받으면서 땀을 내고 면역력을 키워 지금은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 아토피는 급격히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85년도에는 5%, 1995년도에는 15%,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20%를 넘는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는 태열이라는 이름으로 애들이 자연스럽게 낳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 태열이
그대로 성인 아토피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의 관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기 위해선 우선 폐 기능을 건강하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집안의 공기를 항상 신선하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창문을 활짝 열고 집안 구석구석에 쌓인 먼지를 청소한 후 환기를 시키는 것이 좋다. 또 환자가 덮고 잔 이불은 수시로 털어 이불에 떨어진 각질을 없애주는 것이 좋다. 힘드네요. 내가 각질이 있어가지고요. 아침에 출근이 전에 못하면은 저녁에 와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늘 좀 안 찍었네? 후원이의 방에는 아토피에 좋은 잣나무와 참숯이 있어 집에서의 치료 노력이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었다. 저 여기 생활하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애 아토피 때문에 좋다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솔잎이거든요. 냄새도 그윽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깔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그거 바꿔주고 있습니다. 솔잎에는 피톤치드라는 물질이 일반 나무의 10배 이상이 나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심폐 기능을 강화시켜주어 아토피 치료에 도움을 준다. 김원 나와. 면역력과 자가 치유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산소 운동과 반신욕, 족욕 등으로 발안을 유도하는 것도 좋다고 한다. 하지만 땀을 흘린 후에는 바로 미지근한 물로 씻어주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일단 땀을 많이 뺄 수 있어서 좋고요. 피로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아토피로 밤새 가려워 잠을 못 자 집중력이 떨어지고 피부에 각질이 많아 학교에 가기 싫어했던 후원이. 하지만 꾸준한 치료와 집에서의 노력 덕분에 아토피의 고통에서 벗어나 이제는 피부도 좋아지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 다시 태어난 기분이라고 한다. 이제 땅구멍과 함께 피부에 털구멍을 여는 것입니다. 털구멍, 땅구멍이 함께 열릴 때 이 피부 호흡이 최상으로 좋아져서 결과적으로 노폐물이 시원스럽게 배출. 모두에서 37도의 체온을 약 1도 정도 높여 관리함으로써 노화 및 질병을 예방하는 건강법이 유행하고 있다. 일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는 오카베 씨. 2년 전 사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면, 불규칙적인 식사로 걸어다니는 질병공장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었다. 그 당시 체온은 35도대. 저체온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져 1년에 5번에서 6번 정도는 감기로 쓰러지곤 했다. 그 후로 꾸준한 근육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체온은 정상을 찾았고 감기도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これですか？はい。これがいつも食べてるトマトです。 대사증후군을 앓았던 오카베 씨는 식이요법으로 방울토마토를 즐겨 먹는다고 한다. 기름진 음식을 좋아했던 오카베 씨는 지금은 야채 위주의 식사와 대사증후군에 좋은 방울토마토를 간식으로 자주 먹는다고 한다. 식사 때도 방울토마토가 들어간 메뉴를 고른다고 한다. 結構出てますね。メタボリック間違いなかったと思います。確か体脂肪率も 24% とか、下手すると 25% ぐらいあったんですけど、今 19% とか、20% 切るぐらいだと思うんですよね。だから1.5 インチぐらい変わりましたかね。 오카베 씨가 대사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체온을 올리기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과였다. 바로 근육운동과 식이요법. 특히 꾸준한 근육운동으로 몸의 열을 올리고 땀을 흘림으로써 면역력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35.8度9度の頃はやっぱりなんでかわかんないんですけども本当によく熱が出て風邪をよくひいてました。今 36.5 度 36.8
8度ぐらいの間ですけれども、ここ何年も全く風邪をひいてないですね。よし。 평소 틈나는 대로 사무실에서 근육 운동을 한다는 오카베 씨.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에 움직이지 않거나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열을 만드는 활동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체온 하락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잠깐 운동을 했을 뿐인데 오카베 씨의 온몸이 땀으로 젖는다. 근육 운동을 통해 몸에 열을 내고 땀을 통해 체온 조절을 함으로써 우리 몸은 강한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ジムに来て運動しようとするとどうしてもこう時間がなくなっていけなかったりするんで、できるだけこう朝とかこう昼間空いてる時間に少しでもやると結局そうしないとできないんですよね。だからまあなるべく空いた時間にやるようにします。 すぐ汗が出てきますよね。すぐですよ。もう汗かきなもんで体温が上がったおかげできっと僕の免疫システムも今もう頑張って働いてると思います。 체온이 1도 떨어지면 신진대사가 12% 감소하고 이에 따라 백혈구의 활동이 약해져 면역력이 30% 떨어진다. 반대로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5배에서 6배까지 높아지는데 겨울에 더 감기에 잘 걸리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体温上げてよかったと思います。というか、いつの間にか本当に病気がしなくなったのはびっくりですね。本当にあんなにしょっちゅう風邪ひいてたのにどうしたんだろうっていうか、それは本当に自分でもびっくりです。 현대인들 중에는 적정 체온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그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체온과 면역력에 대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곤 한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체온과 면역력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시소처럼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되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고 체온이 내려가며 림프구가 줄어들어 면역력이 떨어진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항진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내려가며 체온이 올라가고 림프구의 수가 증가한다. 이 온열치료법은 이미 오래전에 병을 치료하던 방법 중에 하나였다. 기원전 3000년 이집트의 파피루스가 이미 유방암을 열로 치료한 기록이 있고 기원전 400년 히포크라테스는 열로 치료할 수 없으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황제내경에는 사람의 통증과 질병은 모두 한기가 모여 딱딱해진 병이니 마땅히 한증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미국 국립암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미국의 암 전문의들도 고온 온열요법은 종양을 축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암치료법의 주축이 되는 것이 수술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결과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부작용도 상당히 있죠. 그런데 이 온열 치료는 이 세 가지의 효과를 증강시키는 역할을 하면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열을 이용해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리고 면역력이 높아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원리는 땀을 통해 몸속의 노폐물, 즉 독소를 배출시키는 원리와도 맞닿아 있다. 우리 몸의 가장 넓은 부분인 피부에 열을 가해 땀을 흘림으로써 몸속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디톡스 효과는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가 원래 땀이 잘 안 나는데요. 사우나나 이런 데 가도. 근데 지금 서서히 땀이 흐르면서 뭔가 내 몸속에서 그런 나쁜 물질들이 좀 밖으로 나간다는 느낌이 굉장히 편안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몸에 열을 가할 때는 최대한 피부에 밀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열을 받는 부위에는 통증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에는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 몸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제 통증 같은 것들이 많이 제어될 수 있습니다. 불 붙이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다 열을 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피부에 아주 밀착해서 열을 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거의 없으면 없을수록 굉장히 좋은데 그런 열을 가하는 도구가 어떤 것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열을 피부에 가장 밀착시키면서 안전하려면 밑에 광물질을 피부 위에다가 덮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얇은 그 수건 같은 것들로 차단을 시킨 다음에 최대한 밀착시켜서 열을 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순간에 이 열이 다 전달이 되면 즉시 또 이 불이 다 제거가 되거든요. 그 사이에 피부에 있는 노폐물. 일본 오사카. 폐를 건강하게 함으로써 피부의 발한력을 높여 땀을 통해 아토피를 치료하고 있는 한방병원을 찾아가 봤다. 이곳에서는 아토피의 원인을 피부에서 원활한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고 본다. 즉, 피부호흡을 주관하는 폐에 열이 쌓여 그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ちょっと有酸素運動もした方がいいな。有酸素運動もして、でちょっと薬よくたくさん飲んでるから、ちょっと肝臓疲れてるかもしれない。で甘いもの取りすぎ、甘いものは禁止。 이곳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에 심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 심리 치료 대상자는 아토피가 심한 환자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힘든 환자들이라고 한다. 柴田さんは何か現在お困りのことがあるようにお受けしませんけど、もしおありだったら話をしてください。はい、日本ではただ今ですね、とてもつけまつげとか可愛いお化粧とか可愛いお洋服とかいっぱい流行ってるんですけど、何もできないんで、ああいうのって一回やってみたいなって。そのうち流行るね。私に言うたこと全部流行る。つけ眉毛。つけ眉毛流行るね。ノリハって。あ、そうや。今感じどうです？楽しいです。こうしてやり取りしてると困ったの吹っ飛んでったよね。はい。そういうことよ。わかるよね。はい、わかります。困ったことで一人でいるよりもね、人と関わるのよ。 아토피성 피부염의 증상 악화는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환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작용이 방해를 받아 면역력이 떨어져 아토피 증상이 악화된다고 한다. 自分の感情を表現するということがとても苦手だったので、自分がいつも何を感じて何を考えてどういうふうなことをこう楽しいと思ったり悲しいと思ったりしているのかっていうのを特に気をつけています。で、人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おいても自分の考えていることとか思いを上手に伝えられるように努力はしています。胸に抱いていた怒り、悲しみを私に話をし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は、その人が一人で持ってた悲しみ、怒りを私が分担するわけですね。一緒に腹を立てていくし、一緒に悲しんでいくということで、一人でその人が全部怒って全部悲しんでいると負担になるから。 이곳에서는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폐를 건강하게 하는 호흡법 치료를 하고 있었는데 아토피성 피부염은 단순한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호흡기를 중심으로 한 전신의 불균형에서 오기 때문에 치료에서도 호흡기를 다스리면서 전신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こうしたというのは口で呼吸したら呼吸は浅くなるから、意識してしたことが分かっても、アトピーの人、柴田さんがそうでないとしてもね、口呼吸の人が多いんです。
吸うなら吸い続けます。 이처럼 바른 호흡법은 폐를 건강하게 하고 동시에 면역력을 높여 아토피를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다. 息吹きというんですね。アトピー性皮膚炎の方は肺が弱いから皮膚が弱い。だから皮膚が弱くてアトピー性皮膚炎になってるんであれば、皮膚を治したら済むだけじゃなくて、その弱い肺を丈夫にして皮膚が丈夫になる方法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 그렇다면 폐와 면역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우리의 코와 편도선은 찬 공기나 세균을 방어하는 첫 번째 관문이다. 세균이 코를 통해 폐까지 들어가면 폐가 차가워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호흡기 질환에 노출되게 된다. 이처럼 폐는 면역력과 밀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부도 관장함을 알 수 있는데, 황제내경을 보면 폐주 피무라에서 피부와 털을 폐가 주관한다고 기록돼 있다. 肝医学においては肺と皮膚と密接に関係あるから、アトピー性皮膚炎は皮膚の病気だから、肺を丈夫にすれば皮膚病が治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肺を丈夫にする薬を使ってきてます。 어릴 때부터 천식과 아토피를 앓았던 시바타 씨. 5년 전부터 아토피가 심해져 이것저것 좋다는 건 안 해본 것이 없었지만 효과는 없었다고 한다. 지인의 소개로 찾은 병원에서 호흡법을 통해 폐를 건강하게 하고 등산이나 산보를 통해 땀을 흘려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한다. こう強く呼吸することで肺の機能を高めるっていうような動きで、それによってこう肺活量を多くして体の中に気をたくさん取り込むことによってこう気を回して体が余計にこう汗を出すっていうか、毛穴を開いてたくさん汗を出すように歩いているんです。そうするとこう暑いので汗がだらだらこう夏なので出てきてとても気持ちよくなって体がほかほかしてきます。はい。 폐 기능을 건강하게 하는 청폐요법을 통해 아토피성 피부염을 치료하는 캠프가 열려 찾아가 봤다. 건강한 땀 만들기를 주제로 열린 이 캠프는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건강해진다는 슬로건으로 아토피 피부염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치료법을 제시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캠프를 열었다고 한다. 제가 아토피가 있어서 왜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지, 왜 나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부모가 신청해줘서 여기 왔어요. 네, 건강한 땀 만들기 캠프를 한다고 해서 예전에 저희 아이가 아토피도 앓고 그런 적이 있고 그래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참석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할 때까지 조금 더 참다가 캠프에서는 먼저 아토피 치료를 위해 폐를 통해 호흡을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한 번 숨을 쉴 때 들이마시는 숨이 올바로 쉬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폐와 함께하는 큰 호흡, 피부와 함께하는 작은 호흡, 이 두 가지의 호흡의 조화로 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아토피를 치료하는 것이다. 이거를 마사지가 안 되니까 부풀리는 겁니다. 이렇게 부풀렸다가 왔다가 합니다. 캠프 참가자들은 식사 전후에 폐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며 동시에 몸의 면역력을 높여 아토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청폐차를 마신다. 청폐차는 길경, 맹문동, 상백피 등의 약재를 다려낸 차로 폐 기능을 높여 아토피뿐만 아니라 천식이나 비염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청폐 효과라면은 우선 첫째가 몸이 가볍고 피곤하지 않다. 두 번째 효과, 피부가 밝고 환하고 윤기가 난다. 세 번째 효과는 산에 올라보니 숨 차지 않고요.
네 번째, 앞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아주 좋은 효과가 따라오는 게 청폐차의 효과입니다. 폐와 피부와의 관계는 동의보감에도 잘 기록되어 있다. 폐는 큰 호흡기로 작은 호흡기인 피부는 폐의 명령을 따르고 피모 속폐라 하여 폐와 배합되는 것은 피부고 폐의 상태가 겉에 나타나는 곳은 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폐가 좋아질 때 폐는 피부를 주관하기 때문에 피부에 털구멍들이 열리게 되는데 털구멍이 열리게 될 때 닫혔던 땀구멍도 이때 함께 열리는 모습을 보게 돼서 폐가 좋아질 때 땀이 나지 않던 부분에 땀방울이 맺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폐기능 강화는 면역력 증강과 성장 고민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제가 비염이 좀 안 좋았었는데 다른 병원이랑 갔어도 이게 비염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여기서 폐를 튼튼히 하면은 뭐 비염도 나을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캠프를 왔더니 그런 요가 같은 것도 따라하고 뭐 청포탕이나 그런 차도 마시고 여기서 제공해주는 음식 같은 걸 먹고 나니까 왠지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생후 6개월부터 아토피를 앓았던 수진이는 아토피 때문에 늙은 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하지만 한방치료와 함께 꾸준한 운동과 호흡법을 통해 아토피가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청폐차를 마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공원에서 운동을 하면서 땀을 뺨으로 인해서 많이 아토피가 좋아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캠프에서 제공하는 한방 식이요법으로 식사를 한다. 먼저 해독 밥상으로 현재 참가자들의 몸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고려해 질환에 좋은 음식을 먹기 전에 몸속의 노폐물 배출을 돕는 식단이다. 같이 만들어서도 좋고요. 이걸 먹으면 몸의 회복이 잘 될 것 같아요. 해독 밥상은 민들레와 현미로 지은 밥에 녹두전, 양배추 마리쌈, 미나리 무침, 파프리카, 된장국 등을 곁들여 먹는 것으로 재료 대부분이 몸속의 독소와 노폐물 배출을 돕는 것들이다. 기본적으로 자기의 몸 상태가 그 음식을 흡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금 몸속에 남아있는 독소를 다 배출해 놓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병증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영양분이 자기 몸에 골고루 흡수돼서 병증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청폐밥상은 폐의 열을 다스리는 약재인 맹문동과 현미를 섞어 지은 맹문동 현미밥, 그리고 폐에 좋다고 가장 많이 알려진 도라지 무침으로 차려진다. 청폐밥상은 폐의 면역력을 높이고요. 폐의 원기를 북돋아줘서 폐를 맑게 하고 폐를 튼튼하게 하는 밥상입니다. 요즘은 그 호흡기 질환을 많이 걸리면서 뭐 폐암이든지 폐렴으로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